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로도, 메일로도, 심지어 지인들까지 만나면 똑같이 물어봅니다.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이 진짜 바닥입니까? 아니면 지하 1층이 남았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다는 벼락거지의 공포, 그리고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상투의 공포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시기의 무책임한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 그리고 2026년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시점에 닥쳐올 시장의 변수들을 하나하나 해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2026년까지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야 할지 명확한 로드맵이 그려지실 겁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아주 차갑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눈치 게임의 극치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대세 하락장도 아닙니다. 서울 주요 상급지는 신고가를 찍는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여전히 찬바람이 붑니다. 이걸 보고 누구는 바닥 찍고 반등했다고 하고 누구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고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는 동주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양극화, 아니 초양극화 시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세 가율입니다. 집값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한 지표죠. 매매가는 기대 심리를 반영하지만 전세가는 철저하게 실사용 가치를 반영합니다. 거품이 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하락장 때 매매가가 속절없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가 폭락 때문이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니 세입자들이 월세로 도망갔고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갭 투자자들이 매물을 던졌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이슈가 마르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태 이후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멈춰 있는데 전세가가 오른다? 이건 갭이 줄어든다는 신호이고 하방 지지선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대기 수요는 많지만 그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 현재의 심리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2026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수많은 변수 중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급 물량입니다. 금리는 변하고 정부 정책도 변하지만 지금 당장 땅을 파지 않으면 3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는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보통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자, 시계를 2022년과 2023년으로 돌려봅시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PF 사태가 터졌습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공사비가 평당 400만원 하던 게 800만원, 9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 분양을 미루거나 포기했습니다.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3년에 착공을 안 했다면 2026년에는 입주할 새 아파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2026년 공급 절벽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서울의 경우 적정 입주 물량을 보통 연간 4만 호에서 5만 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호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끊긴다. 교과서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폭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데 누가 집을 사냐? 맞습니다. 유효 수요, 즉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변수인 금리와 유동성을 2026년 시점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고금리 장기화에서 서서히 피벗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2024년,
2025년을 거치며 물가가 잡히면 금리는 완만하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낮은 금리 수준, 즉 중금리 시대가 정착될 것입니다. 대출 금리가 3%대 중반에서 4% 초반으로만 안정화되어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금리의 절대적인 높이보다 방향성에 반응합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리고 월 이자 부담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집을 봅니다. 공급은 없는데 돈줄이 조금씩 풀린다?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금융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PF 부실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대출 문턱은 계속 낮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수가 합쳐지는 2026년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상급지 폭등, 하급지 보합의 초양극화 시나리오입니다. 공급 부족의 여파는 서울 핵심지와 신축 아파트에 가장 먼저 타격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낡은 구축 아파트에서 몸테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커뮤니티 시설 좋고 주차 편한 신축을 원하죠. 그런데 서울 신축 이씨가 마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 마용성, 그리고 각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들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구축 아파트, 특히 상품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붙지 않아 지루한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내 집은 안 오르는데 뉴스에 나오는 집들만 오르기 때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세가 폭등에 의한 매매가 밀어올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입주 물량 부족은 매매 시장보다 전세 시장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전세 시장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단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새 아파트 전세가 없으니 눌러 앉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잠깁니다. 전세가가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즉 갭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전세가 5억 하던 아파트가 전세가 7억, 8억이 되면 이 돈이면 차라리 대출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자는 매매 전환 수요가 발생합니다. 실수요자가 매매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구조입니다. 2015년, 2016년 상승장의 초입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026년에 이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형 침체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최악의 경우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이죠. 건설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사람들의 소득은 늘지 않아 그 가격을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절벽 속에서 호가만 높고 거래는 안 되는 아주 답답한 시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짜장면 가격이 500원에서 8,000원이 되는 동안 집값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폭락보다는 우상향하는 계단식 정체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5년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026년에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니까 지금 당장 아무거나 사자?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썰물의 개도소도 다 떠올랐지만 다가올 장세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는 장세입니다. 첫 번째 전략, 분양권과 입주권을 노려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면 지금 분양하는 단지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가장 희소성 있는 자산이 됩니다. 물론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이 맞아?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3년 뒤 공사비를 생각해보세요. 인건비, 자재비가 떨어질까요? 지금의 고분양가가 3년 뒤에는 그때가 쌌구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입지는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서울 역세권,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곳의 분양권은 안전마진이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분양이 낮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줍줍 무순위 청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전략, 전세가율이 높은 준신축을 주목하십시오. 신축이 너무 비싸다면 대안은 5년, 10년 차 준신축입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60% 이상으로 올라오는 단지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건 그만큼 실거주 가치가 탄탄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곳들은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 탄력적으로 튀어오릅니다. 2026년 전세 대란이 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곳들이 바로 이런 단지들입니다. 세 번째 전략, 1주택자의 갈아타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갈아타기의 적기일 수 있습니다.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지만 거래가 소강 상태일 때 급매를 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내 집도 싸게 팔아야 하지만 상급지 물건도 생각보다 싸게 고점 대비 하락한 가격에 잡을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특히 상급지 급매물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되어서 호가를 낮추는 타이밍,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평소 가고 싶었던 단지에 알림 설정을 해두고 부동산 소장님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급급매 정보를 선점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정부 정책의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급 부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다 뭐다 해서 공급 시그널을 계속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도시가 계획대로 딱딱 진행되는 거 보셨나요? 토지 보상 지연되고 문화재 나오고 시공사 선정 유찰되고 실제 입주는 계획보다 항상 2-3년 늦어집니다.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고 물량 많이 나온다니 기다려야지 하다가는 2026년, 2027년에도 전세 난민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말 계획이 아니라 건설사의 행동 착공을 믿으셔야 합니다. 착공계가 들어가지 않은 물량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을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은 발바닥 각지를 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압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 가능한 가격인가, 그리고 이 가격이 장기 평균선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가입니다.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지표를 보면 서울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서울 집값이 PIR 평균 아래로 내려와서 저렴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금융위기급 충격이 와야 합니다. 그런 위기가 오면 여러분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직장이 위태롭고 금리가 폭등하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역설적으로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기회였고 모두가 환호할 때가 위기였습니다. 지금은 공포와 환호 사이 의심의 구간입니다. 이 의심의 구간이 실거주자에게는 가장 마음 편하게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2026년을 대비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트렌드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이제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세대가 주력 소비층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설계, 조식 서비스, 고급 커뮤니티, 넉넉한 주차 공간, 이런 상품성의 차이가 집값의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입니다. 구축 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규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몬테크에서 새 아파트 받자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진 신축 혹은 확실하게 진행되는 초기 재개발보다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의 입주권이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트렌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새거가 최고인 시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완벽 시나리오의 결론은 공급 부족에 의한 필연적 상승 압력입니다. 금리가 안정화되고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핵심지,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역세권 신축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차별화 장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시간을 사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1억, 2억 떨어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2026년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었을 때 여러분이 등기를 치고 내 집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폭등한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대출 창구를 전전하느냐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리한 영끌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내 집 마련,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주입니다. 시나리오는 준비되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의 착공 물량 감소는 2026년의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뉴스에서 하락론과 상승론이 싸울 때 조용히 팩트를 보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죽는 용기, 남들이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멈추는 지혜, 그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영상 보고 움직일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때 그 영상 덕분에 용기 내서 내 집 마련했고 지금 든든하게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급 절벽, 전세 가율 상승, 금리 인하라는 세 가지 축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드는 이야기도 참고만 하시고 직접 주말에 관심 있는 동네 부동산에 나가보십시오. 매물이 쌓이는지, 거치는지, 전세 찾는 손님이 많은지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현장의 공기는 데이터보다 빠릅니다. 소장님들이 요즘 전세가 없어서 난리예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바로 움직여야 할 신호탄입니다. 2026년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지금의 지루한 횡보장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2026년까지 함께 시장을 이겨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 더 돈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